자, 그래서 지학서 교과서 7단원 두 번째 있는 협상의 과정과 전략에서 보면요. 네. 돌아온 외교장관 의견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거는 협상을 기록한 수필인데 굉장히 사실적입니다. 협상 과정을 시간 순서대로 기록하고 있고 그 다음에 협상의 내용을 직접 인용하기 때문에 사실감, 현장감이 있다. 그 다음에 추가 내용으로 협상의 절차나 목적을 좀 체크해 보면 그래서 그 협상의 절차와 목적을 보면 협상의 절차와 목적 양쪽 모두 이익이 돼야만 협상이 타결이 됩니다. 그래서 한쪽이 최대 요구 조건을 제시하고 또 다른 쪽도 최대 요구 조건을 제시해서 이 최대 요구 조건을 놓고서 우리가 어느 정도 양보할 수 있지 해서 최소 양보 조건을 또 제시를 해요. 그러면 이 최대 요구 조건과 최소 양보 조건 사이에 서로 간에 이익이 되는 그 지점에서 협상이 이루어질 수 있다.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자, 이것이 협상의 내용이고, 그러면 이제 프랑스 측과 우리나라 측에서 외교장관 의궤를 반환할 때 어떠한 협상 과정이 있었는지 차례차례 좀 볼 건데 생각보다는 날짜 순서로 되어 있어서 파악하기가 편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과정으로 들어가지요. 첫 번째는 날짜 순으로 되어 있어서 2010년이네. 2010년 3월입니다. 2010년 3월 새로운 제안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한번 보겠습니다. 외교장관 의궤 반환 협상이 20년 가까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첫 번째 상황에다가 네모칸 들어갑시다. 지금 현재 상황이죠. 93년도 이후, 93년 이후부터 현재까지를 의미하는데 의궤 반환 협상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현재까지 어떻게 하고 있다? 합의가 되지 않고 있다. 그럼 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 양쪽 모두 이익이 되지 않는 거죠. 자, 그래서 2010년 3월에 우리는 프랑스 측에 제시할 새로운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외교통상본부에 거듭 요청했다. 그래서 새로운 방안이네요. 새로운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요청을 했고 이걸 통해서 이제 프랑스 측과 다시 재협상을 하는 거죠. 계속해서 협상을 하는 겁니다. 협상을 하는 거예요. 프랑스의 입장이죠. 외교통상본부 프랑스가 의궤 전부를 우리에게 양도하고 우리 국내법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외 전시할 수 있는 문화재를 프랑스에 전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새로운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뭡니까? 첫 번째는 프랑스 측에서 의궤를 전부 반환하면 전체를 의궤 전체를 양도를 하게 되면 거기에 상하는 우리나라의 문화재죠. 우리나라의 문화재를 해외에 전시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 문화재를 해외에 전시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문화재를 해외에 전시하는 겁니다. 말이 전시지, 그쪽에서 계속 빙빙 돌면 걔네들이 계속 갖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죠. 그래서 전체를 양도. 요거 우리나라 측의, 우리 측의 새로운 방안이었어요. 우리 측의 방안이었다. 지금까지 등가 등량의 교환이라고 되어 있나요? 새로운 방안인데, 그럼 상황과 관련된 과거부터 과거의 협상 전략은 뭐였습니까? 과거의 협상 전략. 프랑스 측이죠. 요거는 과거의 협상 전략 중에서 프랑스 측의 내용을 좀 체크를 해보면, 프랑스 측. 요 처음 도입부분은 어떤 협상이 있었고 어떤 게 문제였던가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돼요. 그래 나중에 진행될 때 훨씬 더 가볍고 빠르게 갈 수 있어요. 프랑스 측은 등가 등량의 교환이라고 하는 작은 따옴표가 있네요. 그래서 등가 같은 가격이죠. 등가 등량의 같은 가격과 같은 값이죠. 같은 양의 교환 원칙을 프랑스 측이 계속 주장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했고, 우리나라도 역시 마찬가지겠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등가 등량의 교환을 생각해서 이렇게 그동안 협상이 지지부진했는데, 우리 측이 어떻게 됩니까? 의계 전체를 주면 우리나라 문화재를 해외 전시하겠다. 그죠? 어차피 우리로서 많은 돈을 들여 우리 문화재를 해외 전시하고 홍보하고 있는 만큼 기회를 활용해서 프랑스의 우리 문화재를 전시하는 대신 의계를 받아오자는 전략이었다. 그래서 우리나라 문화재를 어차피 홍보해야 되니까 해외에 전시합시다. 얘기한 거예요. 의계 그 값어치만큼 우리나라 문화재를 프랑스에 계속 전시를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없는 거지, 그 문화재는. 네, 소유권만 뭐 있다 없다인데 그거는 이제 추상적인 개념이고, 실질적으로 그 실물이 어디에 있다? 의계는 우리나라에 거기에 상응하는 문화재는 프랑스에서 전시라는 명목으로 계속 있게 되는 거죠. 왜? 우리나라도 문화재 갖고 오면 그 전시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거니까. 그래서 의계를 받아오자. 프랑스로서는 이 제안이 결코 달가울 리가 없었다. 책이 300권이 비어버리면 그 텅 빈 서고를 채울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옛날의 책은 우리가 얘기하는 요 책 한 권 요런 단위가 아니에요. 네, 단순한 요 단위가 아니라 몇 책, 몇 권, 뭐 요런 식으로 돼 있어. 그 권 밑에 여러 가지 또 부수적인 게 있잖아요. 한 권이면 뭐 100개나 1000권, 우리가 알고 있는 100개나 1000개의 책이 더 딸려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책이 어마어마한 양인 거예요. 이 건물의 한 층을 다 채울 수 있는 그 공간일 수도 있는 겁니다. 옛날의 책은 요즘이랑 달라요. 그래서 좀 더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면, 중국 송나라 시대 전후로 책이라고 하는 거죠. 책 한 권이 어마어마한 책입니다. 그래서 책을 10권 썼다라고 하면 산 크기, 아주 큰 산 전체가 책이에요. 책 보관 장소가 돼요. 어마어마해요. 되게 어마어마합니다, 그거. 그렇게 생각보다 현대에서 생각하는 것보다 책의 양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양이기 때문에 그 반환할 때도 협상할 때 그 절차 과정에서 많은 난관이 있어요. 아무튼 프랑스 국립도서관에서는 이거를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뭐다? 이득이 없어요. 그냥 공짜로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등가 등량의 교환의 원칙을 갖고 있었는데, 자, 우리 측 제안에 대해서 프랑스 국립도서관인가요? 네, 프랑스 국립도서관에서는 달갑지 않았어요. 프랑스 도서관에서는 달갑지 않았다, 거절을 한 겁니다. 네, 거부를 한 겁니다. 그래서 도서관은 거부를 했죠. 왜 거부를 했을까? 아무런 이득이 없어요. 이 등가 등량 원칙에 의해서 아무런 이득이 없기 때문에, 이득이 없고요. 뒤에 내용을 좀 미리 좀 땡겨오면, 아무 이득이 없고, 대가를 받아야 된다. 대가를 요구한 거야. 그만한 대가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죠. 자, 다시 2달 뒤로 가서, 5월에 재개된 공식 협상으로 갈게요. 그래서, 이때는 새로운 제안이 있다라고 했지요. 새로운 제안이고, 이제 두 번째 문단으로 갑니다. 두 번째 문단. 자, 2010년인가요? 2010년 5월. 자, 2010년 5월에는 공식 협상이 재개된 거죠. 공식 협상이 다시 시작하는 거죠. 그것이 재개됐다. 재개됐다는 건 다시 시작했다라는 의미. 드디어 프랑스 외무부의 아시아 태평양국 국장 집무실에서 외교장과 의계 반환을 둘러싼 공식 협상이 재개되었다. 박홍신 대사와 우리 측 협상 대표로 참석했고, 장 오르티스 국장이 같이 협상을 했네요. 자, 그래서 협상을 제안한 건 우리나라였죠. 그 다음에 그동안 협상 전략은 등가 등량 교환의 원칙이었죠. 그죠? 그래서 프랑스 측이 우리의 제안을 거절했어요. 계속 이득이 없다. 대가를 요구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래서 프랑스 측이 먼저 얘기를 합니다. 지금껏 협상이 제대로 진행되면 양측 모두의 책임, 그죠? 예, 검토한 결과 해결책을 다시 모색하자는 제안을 받아들였다. 자, 그래서 요때는 네, 해결책을 네, 다시 협상을 재개했는데 협상을 재개해서 네, 해결책을 다시 모색하는 거죠. 에서 협상 그 요청을 프랑스 측에서 네, 수용한 이유가 있어요. 자, 프랑스 측에서 수용한 이유는 뭐다? 양국의 우호 관계를 저해할 수 있는데 동감한 거죠. 그래서 만약에 협상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양국의 네, 프랑스하고 한국과 예, 프랑스죠. 양국의 네, 우호 관계가 저해될까봐 우호 관계 네, 저해되는 것을 또는 저하다는 것을 네, 저해된다라는 점에 저해됨에 동감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요. 프랑스가 이제 거기에 공감을 한 거야. 야, 한국과 사이 나빠지겠는데? 이런 걸 느낀 거죠. 우리는 말없이 국장의 말을 계속 듣고 있었다. 프랑스 측의 입장을 충분히 들어보는 것이 문제의 핵심을 파악하는 길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세 번째는 두 번째죠. 네, 두 번째는 우리 측은 이에 대해서 어떤 전략을 갖고 있는가 일단 들어봐야 돼요. 저쪽에서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 들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네, 충분히 들어보는 건가요? 네, 상대 측의 입장을 네, 충분히 듣기 이 정도로 할게요. 왜? 일단 이 충분히 들어봐야 우리가 어떤 대응을 해야 될지, 그죠? 네, 우리의 협상 전략은 충분히 듣는 겁니다. 우리 측의 전략은요. 다음 계속해서 이어지는 내용. 다만 협상을 다시 시작하더라도 어디까지나 93년 양국 정상이 합의한 대전제 교류와 대여의 원칙에 근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프랑스 측의 우리 측의 전략이고 프랑스 측의 전략은 뭐였습니까? 그래서 프랑스 측의 전략을 한마디로 하면 예전과 변한 게 없어요. 등가 등량의 교환 원칙에 대해서 교류와 그죠? 네, 교류와 대여라는 원칙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뭡니까? 상호 우호적인 관계로 교류를 하는데 빌려주자라고 얘기하는 거죠. 대여, 빌려주는 거예요? 빌려주고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협상의 출발점은 2001년 양국의 민간 전문가들이 1차적으로 합의했다가 한국 측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는 의궤 맞교환 방안으로 잡을 것을 제안합니다. 자, 의궤 맞교환 방안인가요? 교류와 대여의 원칙이 있죠. 교류와 대여의 원칙.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다? 거기 계속해서 이어지는 네, 의궤 맞교환 방안. 그죠? 그래서 의궤 맞교환 방안을 제시하고 있어요. 자, 이 맞교환한다라고 하는 건 등가 등량이나 마찬가지네. 그죠? 네. 등가 등량이나 마찬가지네. 해서 여기에서 요거 맞교환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프랑스 측은 네, 요게 등가 등량의 원칙이에요. 등가 등량의 원칙과 거의 같은 거죠. 그래서 프랑스 측의 전략은 과거에 비해서 변화가 없습니다. 과거와 비교했을 때 변화가 없어요. 말만 번지르르하게 바꾼 거죠. 우리의 예측대로 프랑스 측은 이미 오랫동안 고수해온 방안을 다시 들고 나왔다. 이윽고 박홍신 대사가 말을 시작했다. 제가 파리에 부임하기 얼마 전 우연히 텔레비전에서 청소년 대상으로 한 퀴즈 프로그램을 봤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퀴즈 프로그램을 봤습니다. 지금 의궤 반환 협상을 하는데 퀴즈 프로그램을 얘기하고 있네요. 이거 화제가 바뀐 거죠. 엉뚱한 화제를 꺼낸 거 아닌가? 뚱딴지 같은 이야기가 나와서 프랑스인들은 약간 어리둥절했습니다.
그죠? 네, 퀴즈 프로그램이죠. 그래서 이 퀴즈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요 부분, 네, 요 얘기를 꺼낸 건데, 예, 퀴즈 프로그램을 이야기 꺼낸 이유죠. 그래서 첫 번째, 이 퀴즈 프로그램은 왜 이야기를 꺼냈나? 일단, 첫 번째, 화제가 바뀐 거죠. 바뀐 겁니다. 엉뚱한 화제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예, 화제가 전환된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누구 입장에서? 프랑스 측에서. 프랑스의 느낌이겠죠. 프랑스의 느낌은 화제가 바뀌었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데 박홍신 대사죠. 네, 우리 측의 박홍신 대사가 우리 측의 그 목적이 있었을까요? 우리 측이 이렇게 퀴즈 프로그램의 이야기를 꺼냈던 목적은 뭐냐? 그 뒤에 내용을 보면, 그런데 거기서 프랑스가 1866년 병인 양육 때 약탈해간 도서가 무엇인지 묻는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프랑스가 삥 뜯어갔네요. 한국 사람들은 프랑스를 좋아하지만 소중한 문화재를 약탈해서 돌려주지 않는다는 사실이 청소년 프로그램 퀴즈 문제로 나올 정도로 외교장과 의계 문제는 양국 간의 관계를 아프게 했습니다. 자, 양국 간의 관계를 아프게 밑줄. 그 다음, 프랑스의 국가 이미지에 큰 해 밑줄. 프랑스란 나라를 어떻게 생각할지 밑줄. 한마디로 뭡니까? 프랑스의 우리 측의 목적은 결국은 의궤를 반환하려는 거죠. 우리 측의 목적은 프랑스에 대한 한국인들의 감정을 전달하려고 하는 거죠. 프랑스에 대한 한국인들의 감정을 전달하려는 부분이 있죠. 우리 한국인들이 프랑스는 우리나라 문화재 뺏어간 나라야 이렇게 인식하고 있는 거죠. 그죠? 의궤에 대한 한국인들의 감정이죠. 그래서 결국 뭡니까? 프랑스라는 나라를 어떻게 생각할지 그렇게까지 밑줄 쳤을 때 프랑스라는 나라에 대해서 어떠한 감정을 갖고 있는지, 그죠? 이렇게 얘기하고, 다시 이제 한 번 더 확대해서 보자면, 자, 한국인들의 감정인데 우리 측의 목적, 한 번 더 화살표를 해서 최종적으로 우리 측의 목적은 프랑스의 국가 이미지가 나빠 해서 프랑스의 국가 이미지가 나빠지니까, 이미지가 훼손되니까 그거를 좀 바꿔봅시다. 그래서 훼손된 것을, 훼손을, 의궤 반환으로, 개선을 하자라는 내용이죠. 개선하라 라고 하는 의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궤를 반환을 해서, 결국 이미지를 개선해라. 의궤를 반환하려는 목적이 가장 큰 거예요. 그죠? 이미지 개선을 의궤 반환으로 개선을 할 수 있다. 개선할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주는 거죠. 프랑스 괜찮네? 뭐 이런 식으로. 대신 우리는 그거 대신에 또 뭡니까? 프랑스 의궤를 받아들인 대신에 프랑스산 떼제베라고 고속철도 수입을 했어요. 지금 우리 그 고속철도 KTX 있죠? 그게 원래 그 원천 기술이 프랑스 거예요. 그래서 프랑스의 떼제베라고 TGV라고 얘기해요. 고속철도를 해서 우리나라 첫 고속철도를 그렇게 해서 깔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마어마한 자금이 들어갔어요. 그때 공짜가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그렇게 되니까. 자, 이렇게 해서 퀴즈 프로그램에 관련된 내용도 정리했습니다. 박홍신 대사의 말에는 힘이 실려 있었다. 나는 2001년에 양국의 민간 전문가들이 합의했던, 아니 국내에서 극심한 질타를 받았던 일을 설명을 했다. 자, 2001년에 합의했던 것은 뭡니까? 의궤 맞교환 방식에 대해서 합의한 거죠. 그래서 다섯 번째는, 그러면 2001년에 양국이 합의했던 내용은 뭐였을까요? 양국이 합의했었던 내용은 맞교환 방식이에요. 자, 2001년에 의궤 맞교환 방식이 비난받았죠. 합의 내용은
의궤 맞교환 방식인데, 예, 거기에 상응하는 문화재로 서로 바꾸는 거죠. 맞교환 방식인데,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네, 한국에서 굉장히 비판이 거세게 일어났어요. 아니, 뺏긴 문화재를 갖고 오는데, 멀쩡한 문화재를 내준단 말이냐?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반발이 심했어요. 그래서 원본, 부본 상관없이 의궤 하나하나가 소중한 문화재인데 의궤를 돌려받는 대신 한국에 있는 다른 의궤를 내준다는 발상은 장남을 구하기 위해, 여기 또 중요한 내용이 있네요. 그래서 네, 장남을 구하기 위해 차남을 내어준다라는 거죠. 장남과 차남에 대한 비율을 살펴봐야 되겠네요. 그래서 네, 장남은 외규장각 의궤입니다. 외규장각 의궤를 원관념으로 하는 거고요. 이 차남은 다른 의궤를 얘기하는 거죠. 외규장각 의궤 외에 다른 의궤, 우리가 갖고 있는 다른 의궤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거 비유적으로 쓰고 있죠? 네,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정확히는 은유법이죠. 이렇게 비유적인 표현을 통해서 설득력을 높일 수가 있는 거죠. 그죠? 네, 설득력을 높이고 있는 겁니다. 이어서 박홍신 대사는 소중한 왕실 유산을 지키지 못했다는 자책감과 그 다음에 일제강점기로 인한 상처가 더해져서 범국민적으로 각인된 우리의 국민정서를 프랑스 측이 고려해 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쐐기를 박듯이 얘기했다라고 하죠. 일단 그 부분 정리하죠. 그 부분 정리해서 자, 7번 이렇게 정리하는데, 자, 장남과 차남을 얘기했고, 네, 박홍신 대사가 프랑스 측에 요구한 우리 국민의 정서죠. 그래서 프랑스 측의 고려를 요구한 프랑스 측이죠. 네, 프랑스 측에 요구한 네, 우리 국민의 정서는요. 국민의 정서는 키워드로 정리하자면 뭡니까? 자책감이죠. 그 다음에 네, 일제강점기의 상처입니다. 문화재를 지키지 못했다는 자책감과 일제강점기의 상처라고 되어 있죠? 네, 상처가 있다. 그래서 네, 상처가 있다라는 것을 프랑스 측이 좀 이해하라고 요구를 했어요. 우리의 정서가 자책감이 있어요. 그 다음에 상처가 매우 큽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책감이 있어요. 상처가 매우 크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쐐기를 박는 얘기를 하죠. 문화재를 막교환한다는 생각 자체를 우리 국민들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을 것입니다. 대가 받을 생각하지 말고 의궤를 그냥 돌려주는 대신 한국 국민들의 영원한 사이, 감사의 뜻이죠. 감사의 뜻을 선물로 받으십시오. 양국 관계의 초석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좀 지워서 네, 그 부분도 기록으로 좀 남길게요. 그래서 네, 의궤를 대가 없이 반환해주면 당신들을 고맙게 생각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의궤를 대가 없이 반환을 하는 것과 의궤를 반환하는 것과 그 다음에 국민들의 사이죠. 네, 국민들의 영원한 사이라고 하는 것은 감사의 뜻입니다. 네, 감사의 뜻인데 이 감사의 뜻을 다시 재정리를 하자면 이 의궤 반환이라고 하는 것은 프랑스의 국가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막대한 돈을 들여서 홍보하는 것보다 그 문화재를 반환함으로써 한국의 프랑스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선물로 가져가라. 너희들이 어차피 뺏어간 거 아니냐? 도둑놈의 나라로 있을래? 아니면 우리의 영원한 친구로 있을래? 친구가 가져갔지만 돌려줬네? 괜찮은 친구네? 이런 걸로 있을래? 라고 하는 거죠. 프랑스 측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감동을 받은 건지 놀란 건지 분간할 수 없지만 박홍신 대사의 말을 예측하지 못했다. 그것은 확실했다. 자, 그래서 프랑스 측의 반응이죠. 그래서 프랑스 측의 반응은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눈이 휘둥그레졌다. 감동을 받은 건지 놀란 건지 해서 감동과 논란 뭐 둘 다 있을 수도 있고, 근데 확실한 것은 예측을 못한 거죠. 무엇을 예측 못한 거라고? 의궤 반환 협상에 대해서 프랑스 측의 반응을 우리나라가 프랑스 측의 제안을, 그죠? 저기 있는 것처럼 교류와 대외 원칙을, 그 제안을 거절하는 것이죠. 거절하는 거에 대해서 프랑스는 미처 예측을 못한 거예요. 어떻게든 얘네들 받으려고 하겠지? 그럼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뭔가 등량등가를 받을 거야. 아마 의견을 주긴 주는데 우리가 대여해 주는 방식으로 자꾸 얘기가 나왔던 겁니다. 그런데 못 받아들이겠어? 이 얘기하는 거야. 프랑스 니들 병인양요 때 뺏어간 거잖아. 우리 국민들 프랑스에 대해서 국민 감정 안 좋거든? 그런데 만약에 너희들이 이거를 아무 대가 없이 준다면, 좋은 친구로 생각할 것 같아. 라고 얘기한 거예요. 어떤 돈이나 그런 게 없어요. 국민 정서를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협상에서 이런 전략도 필요하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세 번째 파트죠.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다시 협상 자리를 마련했겠죠. 얘네들도 이제 회의를 했겠죠. 2010년 6월 과정의 협상을 또 시작해 보겠습니다. 파악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뭡니까? 협상이 시작이 되는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프랑스 측이 예측을 못했어요. 대가 없는 의궤 반환이죠. 대가 없는 의궤 반환, 그거를 우리가 요구를 했고, 너희들이 했었던 대여의 원칙은 안 받을 거야 라고 해서 당황을 한 그 다음에 어떤 협상이야? 두 번째 공식 협상은 우리 측 대사관에서 열렸다. 프랑스 측에서 몇 가지 방안을 제시했어요. 가장 실현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방안은 의궤를 몇 묶음 나누고, 자, 실현 가능성 큰가요? 자, 그래서 첫 번째, 프랑스 측의 제안이 있었습니다. 프랑스 측의 제안은 실현 가능성이 높은 것을 제안을 했다라는 점이죠. 한 묶음을 한국으로 가져가 일정 기간 전시한 후 다른 묶음으로 교체하는 방식이다. 계속 그런 식으로 의궤를 회전시키자는 의견이었다. 그래서 프랑스 측의 제안은 의궤 일부를 전시를 하면서 그거를 다른 걸로 교체를 하는 회전을 하자는 내용이죠. 계속 교체한다는 얘기죠. 이 회전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교체한다는 얘기입니다. 계속 교체하는데, 그럼 일일이 들였다가 또 나가고 들였다 또 나가고 이런 방식이에요. 속으로는 말이 안 되는 방안이라며 일축해버리고 싶었지만 명색이 외교 협상을 하는 자리에서, 그죠? 우리 측의 입지만 좁히게 될 무분별 행동을 할 수는 없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 측의 대표겠죠. 그래서 글쓴이가 프랑스 측의 의견을 계속 들었던 이유가 있죠. 들었던 이유. 앞에서는 거절을 했는데 여기서는 계속 듣게 됩니다. 계속 듣게 된 이유가 무분별한 행동이 입지만 좁히게 된다. 그래서 우리 측 입장이 좁아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유는 우리 측의 입지가 작아진다 또는 좁아질 수 있어서, 좁아지기 때문에 더 이상 프랑스도 양보 안 하고 자리를 박차고 나갈 수도 있잖아요. 일단 협상 자리에는 앉혀놔야 되니까 계속 들었던 거죠.
태어난 척 프랑스 측의 제안을 다 듣고 나서 우리 측의 입장을 분명히 전달했다. 우리 측의 입장은 뭡니까? 나누지 마. 297권, 일단 3권은 들어왔어요. 297권을 하나로 묶어야 됩니다. 분리할 수 없습니다. 왜? 프랑스군이 약탈해 간 거잖아. 그래서 전체를 반환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해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계속 다 들은 후, 다 들은 후, 세 번째죠. 여기, 다 들은 후에 의견 제시가 있습니다. 자, 다 들은 후에 의견 제시. 우리 측 입장, 다 들은 후 우리 측 입장인가요? 우리 측 입장은 일관됩니다. 모두 전체 반환이죠. 그래서 전체 모두를 반환하자라는 내용입니다. 교과서상에서는 분리하면 안 된다는 내용이죠. 그 이유가 프랑스군이 약탈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전체 모두를 반환하자, 분리를 하지 말아야 된다. 이거인즉슨, 자 가로쳐서 이거인즉슨 순환하는 그 전시를 반대한 거죠. 순환 전시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다. 순환 전시 반대. 전체를 반환하는 건데, 반환하고, 그 다음, 여기서 또 묶을 수 있는 것이 그 이유가 있을 거예요. 자, 요거를 전체 모두를 반환하자, 분리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이유가 있을 텐데, 그죠? 요 부분에 대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 이유는 프랑스가 약탈해 갔기 때문에 뺏어간 거잖아. 우리가 준 게 아니라 니들이 강제로 뺏어간 거잖아. 다 돌려줘. 강도짓한 거 다 돌려줘. 자, 이제 2010년 11월에, 자, 6월이죠. 넉 달 뒤에 이제 극적인 타결이 이루어지나 봅니다. 네 번째 파트로 넘어가죠. 자, 2010년 11월 제목 그대로 갈게요. 극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졌네. 극적인 합의라고 되어 있는데, 합의가 이루어진 겁니다. 어떻게 합의가 됐는지 또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공식 협상이요. 프랑스 측은 우리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 문화재를 일방적으로 양도한 선례가 될 것을 우려하여 다른 나라로부터 문화재 반환 요청이 쇄도할 것이라고 하면서 작은 것이라도 좋으니 의계와 교환하는 모양새를 갖춰줄 것을 우리 측에 요구했다. 그래서 극적인 합의인데, 첫 번째, 프랑스 측의 내용이 있죠. 그래서 프랑스 측의 입장을 다시 한번 또 정리해 보겠습니다. 프랑스 측의 입장은, 자, 의궤를 다른 문화재하고 교환을 하자 라고 얘기를 했어요. 프랑스 측의 입장은 작은 것이 의궤와 다른 문화재를 교환하자고 얘기하고 있어요. 교환하자. 자, 교환을 하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양국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며 답답한 시간을 보내던 11월 12일 서울에서 열린 국제회의를 계기로 극적인 합의가 이루어졌다. 5년 단위로 갱신되는 대여 형식으로 해서 문화재를 교환. 자, 그래서 문화재를 교환하자라고 했었던 그 이유가 있었죠. 그래서 이 이유에 대해서 좀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이거에 대한 이유, 프랑스 측이 자꾸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 거기 잘 표현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일방적으로 양도한 선례가 될 것을 우려했어요. 일방적으로 넘겨준 거죠. 양도한 사례가 남는 것을 우려했어요. 걱정한 거죠. 이거인즉슨 무슨 말이냐? 이렇게 되면, 야, 너희들 한국의 외교장관 의견을 그냥 돌려줬네. 우리 문화재도 그냥 돌려줘. 이런 것을 우려한 거죠. 그래서 교환을 해라.
대가를 좀 치러라 라고 해서 결국 뭡니까? 이 부분은 네, 돌려주고 싶지만 다른 나라들이 문화재 반환을 요청할까봐 다른 나라의 문화재 반환 요청이 네, 쇄도할까봐 몰려들까봐 걱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네, 쇄도하는 것을 걱정하고 있는 겁니다. 주고 싶은데 다른 나라도 다 달라고 할 거 아니야. 너희 주면. 그러니까 뭔가 작은 거라도 좀 바꾸자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끝까지 그건 거절을 했죠. 바꾸는 건 안 돼 라고 해서 자, 이제 두 번째로 가면 네, 극적 합의 내용이 뭐다? 의계 전부를 일괄 양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네, 합의 내용이죠. 합의 내용이 드디어 나타나게 되는데 합의 내용은 5년 단위로 갱신되는 대여예요. 5년 단위로 갱신되는 대여 방식, 빌려주는 방식으로 반환을 했습니다.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문화재에서는 이랬지만 대신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떤 대가를 치렀다? 예, 고속철도, 일본의 신간센이 있었고, 그 다음에, 네, 뭡니까? 프랑스의 떼제베, 그 다음에 독일도 고속철도 기술이 있었어요. 여러 나라의 고속철도 기술 가운데 프랑스 거를 받아들입니다. 비용도 비쌌고, 기술력도 뭐 그닥 뛰어난 거는 아니다. 네, 속도는 일본이 더 빨랐으니까, 그때는. 네, 그런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프랑스 거를 받아들인 이유가 이것과 맞물려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네. 근데 이렇게 대여, 방식인데 대신, 네, 이렇게 되는, 5년간 단위로 갱신 대여를 하지만 대신 의궤 전체를 반환받는 거죠. 그래서 의궤 전체를 일괄 양도, 전체를 우리에게 넘겨준다, 양도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전체를 양도하는 것에 예, 협상이 이루어진 거죠. 5년 단위로 갱신해서 대여하는 것은 누구의 입장입니까? 대여하는 것은 프랑스 측의 입장이고 전체를 가져오는 것은 우리 측의 입장이었죠. 이것이 반반 섞인 내용처럼 보입니다. 네, 절충된 겁니다. 끝까지 한국으로부터 대가를 받아내야 한다고 고집한 프랑스 국립도서관 측의 완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두 나라를 괴롭혀온 문제를 해결하여 뭡니까? 우린 프랑스 되게 안 좋아했어요. 요 이전까지 양국 관계의 새 국면을 열겠다는 최고 결정자의 결단에 따른 것이었다. 합의 내용이고요. 그 뒷배경이죠. 네, 뒷배경에서 양국 관계의 새로운 국면이죠. 양국의 새로운 관계에 대한 최고 지도자의 결단이죠. 네, 최고 정책 결정자의 결단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당시 미테랑 프랑스 대통령이 강력하게 프랑스 국내 반대 여론을 좀 잠재우고 반환한 것도 맞긴 맞아요. 그런데 명분은 있었죠. 야, 완전히 반환한 게 아니라 대여해 주는 거, 빌려주는 거야. 그런데 야, 그거 왔다 갔다 돈 많이 드니까 거기서 5년 단위로 갱신하면 되잖아. 필요할 때 우리가 다시 가져올 수 있다. 뭐 이랬을 거예요. 우리나라 측 입장에서 뭡니까? 의궤 전체를 일단 가져왔어. 우리나라 땅에 일단 모셔왔어. 소유가 어떻게 되든 어떤 방식이든 우리나라 땅에 있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죠? 네, 그리고 이렇게 타결이 됐습니다. 그럼 프랑스 국립도서관은 어떻다고요? 계속해서 대가를 바랬던 겁니다. 네, 대가를 계속 바랬던 거죠. 완강 반대가 있었지만 결국은 돌아왔습니다. 자, 우리 측은 신뢰와 명분이라는 갈림길에서 의궤를 일단 우리 땅에 가져놓는 것이 먼저라는 판단을 내렸다. 우리 문화재를 환수하는 작업에 대여라는 형식이 좋지 않은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지만 무작정 기다릴 수 없어요.
프랑스가 또 이렇게 여론이 언제 바뀔지도 모르고 그걸 기다릴 수가 없어요. 140여 년에 걸친 의계의 유랑이 드디어 마침표를 찍은 것이다. 예, 93년에 서로 1차 합의를 했는데 타결이 된 게 언제요? 2010년이에요. 그죠? 몇 년 걸렸습니까? 17년 걸렸어요. 또 몇십 년 더 지나야 그게 되는데 언제 돌아오냐고. 일단 의계가 와야지. 그래야 그것도 우리가 또 연구할 수도 있고.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4번으로 갑니다. 네, 4번으로 가서. 자, 우리 측의 실리와 명분이라는 갈림길에서 하는 부분이 있죠. 우리는 뭐를 취한 거예요? 실리를 판단한 거죠. 그래서 네, 실리와 우리 측은 실리와 명분 중에서 네, 실리를 추구한 것이 맞습니다. 실리를 추구해서 어떻게 했다고? 의궤를 우리 땅에 가져다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의궤를 우리 땅에 가져다 놓은 거죠. 네, 가져다 놓는 것이 먼저 우리 땅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또 하나, 요 실리는 있지만 우려도 있어요. 명분이 아니라 예, 우려는 있죠. 뭡니까? 우리나라가 문화재를 찾아올 때마다 어떤 방식? 네, 우리가 문화재를 찾아올 때마다 어떤 대여라는 형식이 좋지 않는 네, 선례가 될 수 있다. 그죠? 그래서 우려는 문화재 받을 때 네, 대여 형식의 네, 선례를 남길 수 있다는 얘기죠. 안 좋은 선례를 남길 수 있는데 그 당시의 국력으로 보면 93년도에는 우리가 프랑스하고 뭐 좀 잽도 안 되는 국력이었죠. 근데 2010년도쯤 되니까 한국이 그래도 좀 성장하고 있네. 네. 예, 2단계죠. 지금쯤이면 또 얘기가 달라질 거예요. 그렇죠. 오, 이런 식으로 올 거예요. 국력의 차이가 있었던 거죠. 그렇죠. 네, 그런 것이 예, 뭡니까? 네. 자, 다시 네. 2010년 11월 네, 그 극적인 합의가 이루어진 내용 네, 확인을 했고요. 그 다음에 네, 의궤를 우리 땅에 가져다 놓는 실리를 예, 추가해서 이제 마지막 부분으로 갑니다. 이제 해가 바뀌어서 2011년 3월입니다. 이 기록이 이제 1년치가 되어 가네요. 그래서 마지막 5번째 단계로 네, 2011년 3월 이 일기 형식으로 쓴 건데 무려 1년 기록이 나오네요. 그래서 세부적인 사항인가요? 세부적인 사항들이라고 되는데 세부적인 사항은 이제 어떻게 옮기고 뭐 그런 거겠죠. 그래서 세부 사항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이관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우선이에요. 옮겨오는 거죠. 이관하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한 의견 차이가 있었습니다. 프랑스 측에서는 따로따로 나누어 옮기자. 그죠? 그래서 네, 이거는 구체적인 방법에서 프랑스 측은 네, 나누어서 몇 번에 나눈 겁니까? 7번 나눠서 옮기자라고 얘기를 했고, 두 번째 우리나라 측은 한 번에 옮기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거 협상이잖아. 네. 최대 요구 조건들을 이렇게 줬어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절충이 되죠. 양쪽의 의견이 팽팽했지만 서로 조금씩 양보해서 이관하는 구체적인 방법. 네, 최종 결정은 어떻게 됐니? 4번에 나눠서. 4번에 나눠서. 프랑스 측은, 어쨌든 우리가 나누는 방식 제안한 거 쟤네들이 들었잖아. 우리 한 번에 하려는데 7번은 너무 많아. 4번에. 그래서 4번에 나눠서 옮기는 걸로 결정이 됐어요. 우리는 어떻게? 횟수를 줄인 거죠. 쟤네들은 어쨌든 나누는 방식에서 자기들이 협상의 주도권을 가졌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실제로 그럴 수도 있겠지 뭐. 우리 측은 프랑스에 있던 외교장과 의기를 모두 한국으로 가져오는 대신 한국에 이미 와 있는 한국어를 포함한 297권을 디지털화하는 거죠. 네, 디지털화해서 그 파일을 프랑스와 공유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는
이렇게 옮기고 나서 어떻게 한다? 디지털화를 해서, 한마디로 전자책으로 만든 거죠. 디지털화해서, 이 파일을 프랑스와 공유를 합니다. 프랑스와 공유를 하게 되는데 왜 공유를 할까요? 연구하려는 거죠. 연구해서 의궤를 연구할 수 있도록 배려한 겁니다. 이 부분은 의궤를 같이 연구할 수 있도록 배려한 것이죠. 상대측을 배려해 준 것이다. 다음 세 번째 마지막. 그래서 포장 방법, 포장 재질, 예술품 전문 운송업체 추천과 뭐 등등등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이런 디테일한 부분에서 한시도 긴장을 풀 수가 없었고 그래도 애초 생각했던 것보다는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분위기에서 협상이 진행되었다.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는 입장에 존중하면서 협상이 진행이 되었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는데 이건 그냥 수사고요. 마무리하겠습니다.